메르츠 총리 이란 정권의 마지막 날들 대규모 시위 속 정권 붕괴 전망.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연방 총리는 현 이란 정권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메르츠 총리는 폭력으로만 유지되는 권력은 이미 끝난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이 정권의 마지막 며칠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평화적 시위대를 향한 보안 당국의 잔혹한 행위를 규탄하고 자유를 향한 이란 시민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 또한 이란을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고 테헤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워싱턴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이란 지도부를 이후 테러 제재 체제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 이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를 조속히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란 지도부가 국민을 위협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인도 핵심 산업 협력 전격 확대 에너지 방산 대규모 계약 체결. 메르츠 독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독일 에너지 기업 유니퍼는 인도 기업으로부터 연간 최대 50만 톤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를 공급받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은 양국을 잇는 최초의 대규모 에너지 회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티센크루프가 오는 3월까지 인도 해군용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계약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도이체 포스트도 인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간 네트워크 연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로 하였고, 이외에도 중요 광물 자원과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양자 협정이 잇따라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EU와 인도 간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을 앞당기는 키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4억 명의 거대 시장인 인도와의 FTA는 이르면 이달 말 타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략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독일의 기술력이 결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내놓은 SPD 부유층은 너무 적게 낸다. 독일 사회민주당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대규모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클링바일 부총리 겸 SPD 공동대표는 부유층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현 제도는 성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SPD가 제안한 핵심안은 1인당 약 100만 유로의 평생 면세 한도를 도입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고액 상속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되었던 기업 상속 특혜를 정조준하여 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자산 상속 시 광범위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1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물려받은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정 파트너인 기민기사연합은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가족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증세안이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기업 상속 특혜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어서 조만간 법적 판단에 따른 제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SPD는 할머니의 집 한 채는 보호하되 수십 채의 빌라는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는 기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10년마다 반복되던 증여 면세 혜택이 사라지고 친족 관계보다 상속 액수 자체가 중요해지는 등 독일 세제의 대전환이 예상됩니다. EU 중국 관세 분쟁서 절충점 모색. 중국산 전기차의 확산으로 갈등을 빚어온 유럽연합 EU가 중국이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할 최소 수입가격 설정 방안을 담은 지침 성격의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부과된 최대 35%의 추가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기준으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간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공정 경쟁을 왜곡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책을 써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움직임에 대해 경제통상 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무역 질서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브뤼셀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라는 표현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수입가격 제도가 도입될 경우 EU가 보호무역 비판을 피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방어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격 설정 방식과 WTO 규범과의 정합성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 차, 중국 미국 푸진의 휘청 VW 벤츠 작년 판매 동반 감소.
중국 시장의 경쟁 심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여파로 독일 자동차 산업을 상징하는 폭스바겐 그룹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판매 실적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총 898만 대를 인도하며 전년 대비 0.5% 감소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황은 더 심각해 승용차와 벤 부문을 합쳐 전년보다 10% 급감한 약 216만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양사 모두 유럽 시장에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북미에서의 부진이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현지 전기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 밀려 판매량이 8% 감소했으며, 미국에서도 관세 인상 여파로 10% 이상 판매가 줄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중국 내 소비 위축과 현지 브랜드의 공세로 인해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만 판매량이 19% 폭락하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반면 전반적인 위기 속에서도 폭스바겐의 순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신차 9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럽 시장 내 전기차 인도량이 66%나 폭증한 점은 내연 기관차의 부진을 방어하는 유일한 위안거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차 CLA와 GLC, 그리고 차세대 S클래스 모델을 통해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재편 속에서 독일의 투거인이 올해 얼마나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